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1971년에 결성돼서 1973년 데뷔 앨범을 시작으로 20세기 후반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영국의 록그룹. 말씀 안 드려도 딱 떠오르시죠? 바로 퀸입니다. 최근 록밴드 퀸을 소재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사람들에서는 나성숙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에 비나 눈이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1.5도, 습도는 3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7도, 대구 9도, 광주, 부산 10도, 제주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973년 그룹명과 동명의 데뷔 앨범 퀸을 세상에 내놓고 20세기 후반에 전설을 써내려온 영국의 록밴드 퀸, 그리고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관객 수 368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퀸의 명곡들을 재현하면서 퀸의 옛 노래를 다시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젊음을 온몸으로 느꼈던 지금 중년 이상 세대들에게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고, 퀸을 잘 몰랐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력적인 록밴드의 열정이 마치 지금 본인들의 모습인 것 같은 공감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죠. 이 밖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 관객의 정서를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또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더욱 사랑을 받는 까닭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퀸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퀸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예스 앱으로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덕현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헤미안 랩소디 당연히 보셨겠죠? 예, 봤습니다. 예, 그 영화 평론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첫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워낙부터 그 퀸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퀸의 음악을 다시 한번 다 처음부터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영화에서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위로, 위안 같은 거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이 관객 수가 368만 명을 넘겼고요. 이게 라라랜드라든지 비긴 어게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수를 뛰어넘었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나라인 영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흥행하고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심층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화제가 확 됐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관객들이 조금씩 많이 찾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확 이렇게 열풍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이 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퀸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퀸의 노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막상 가서 영화를 보면서 그 퀸의 노래를 들으면 대부분 아는 노래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제목은 몰라도 어딘가 들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퀸의 노래가 많은 그 CF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배경음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낯설게 처음에는 다가갔는데, 저거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다라는 걸 일단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한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궁금해지는데, 퀸의 어떻게 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레디 머큐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60만을 넘어섰다는 거는, 단지 그 중년 세대들, 퀸을 알고 있는 중년 세대들의 향수만으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호응해준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막상 가보니 익숙한 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한 음악을 하는 밴드의 이야기가 자기들 이야기처럼 뭔가 소외된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넘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좀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공감대 6209번님도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악도 좋지만 아웃사이더 B급 인생으로서 맞습니다. 프레디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게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를 두고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영화를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본다 얘기인데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에도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악 영화가 전반적으로 다 잘 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그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음악이 갖고 있는 여러 차례 갖고 봐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엔차 관람이 음악 영화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괜찮더라. 근데 그 음악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계속 듣고 싶은 욕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가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관을 또 찾아가서 봐도 그만한 또 새로운 감흥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보헤미안 랩소디에 처음에 들었던 느낌하고 그 나이 들어서 또 듣고 또 자꾸 들으면서 그때 감성이 더해지는 것처럼 지금 아마 한 번 봤던 관람을 했던 마니아들도 다음에 또 봤을 때 또 듣는 의미는 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엔차 관람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퀸의 팬클럽이 아직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소위 팬심이 이번 흥행을 이끈 원동력인 것 같은데 예스앱으로 전재훈 님도 그런 공감해 주셨고 7313번 님도 친구의 소개로 보게 된 영화인데 대학 CC로 만나서 29년 뒤 지금 남편은 세상을 뜨고 영화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들은 또 이 노래가 퀸 노래였어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죠. 반가워하고요. 그런데 영화의 제목이자 굉장히 유명한 곡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금지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프레디 머큐리는 우리나라에 공연을 한 번도 안 왔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당시 이제 가사가 문제가 돼서 금지곡이 됐었거든요. 그 가사 내용 중에 뭐 Just Kill the Man이라는 뭐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누구를 죽였다라는 이게 표현의 살인 뭐 이런 이야기의 자극적인 표현처럼 이렇게 해석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달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외국의 그 정서라는 거는 어떤 인물이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동화나 이런 데서 많이는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부친 살해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뛰어넘어야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스트 킬러맨이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지 우리가 해석하는 살해의 의미 이런 식으로 많이 갔다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이게 금지곡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 방식은 지금 이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밍아웃한 부분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 가사 내용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시에 금지곡이 됐던 해석은 사실은 조금 뭐 엉뚱한 방향의 해석이었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367 끝자리 쓰시는 분도 퀸은 저희 중년 아저씨들의 소통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사 하나하나 외우면서 가슴에 담아놨었습니다. 영화 관람하고 나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잔잔하게 며칠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보헤미안 랩소디 상영관 가면은 관객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콘서트장처럼 이 내한 가수들이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그 자기들 노래 외국어로
딱 부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놀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네.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참 이게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이게 떼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극장에서 지금 싱얼롱 상영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우리는 늘 앉아서 틀어주는 영화를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서 항상 영화관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지금 들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어떤 문화를 공연을 가든지 뭘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거 훨씬 더 참여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이 막 공연을 하면 그 혼자 공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관객들이 같이 호흡하는 것까지가 공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우리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 보면은 마당극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 열린 공간이라 퍼포먼스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옛날부터 좀 익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또 이게 극장에서 이런 싱얼롱 상영회가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전에 이런 뭔가 경험들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이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극장에서 같이 보고 응원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다 붙으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관람 문화까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영화관을 찾는 건데 그렇죠. 요즘에 또 이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퀸의 음원은 물론이고 소위 굿즈라고 하는 파생 상품까지 많이 팔린다고 네네. 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흥행이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영화 네.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원스, 맞아요, 비긴 맞아요. 어게인, 라라랜드, 위플래시가 있었는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음악 영화에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음악 영화는 이게 단지 스토리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뭔가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몰입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런 쪽에 우리나라 그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퀸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퀸의 어떤 음악은 이게 락밴드지만 굉장히 멜로디가 강조된 락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멜로디에 대한 감성적인 몰입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관객들이에요. 그래서 음악 영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음악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어떤 그 대중들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뭔가 빠져보고 싶은 욕구들이 훨씬 큰 건데 그게 이성적인 어떤 몰입보다 훨씬 감성적인 몰입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즐거우면서 동시에 뭔가 그 감동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이 들어간 많은 콘텐츠를 지금 대중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우리 대중들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작할 때 관계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보헤미안 네. 랩소디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7%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거예요. 네. 20, 30대 세대들까지 푹 빠져들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음악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네. 이게 굉장히 사실감 느껴지는 음향 네네. 기술 발전도 영화 음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요즘 이제 그 멀티플렉스 이런 데 황영관 같은 데 가면 예. 꼭 한두 관 정도는 이 사운드 특화된 관들이 있거든요. 예. 가면 아시겠지만 그냥 스피커 한두 개 놓은 게 아니라 스피커가 사실은 스크린 뒤에 다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천정 양 옆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그런 사운드 특화관에서 음악을 들으면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갖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거라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싱얼롱 상영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도
이 사운드 특허만하고의 그 연관성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거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그 하이라이트가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예. 네,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인 관중들이 있는데 그 관중들이 막 환호하는 목소리 이런 게 있고 그 위를 이제 카메라가 확 지나가는데 그 안에 마치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운드 특허간의 효과는 확실히 이 영화에서 좀 컸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내년 5월에는 엘튼 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로켓맨이 개봉하고요. 그리고 네, 하드 저 록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또 네. 하드 록 밴드 메탈리카의 라이브 공연, 네, 네. 엄청난 또 라이브 실황을 영화화한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예, 네. 이것도 이제 있고 휘트니 휴스턴의 일대기 거린 영화 휘트니도 지난 여름에 개봉을 했고 네. 이렇게 그 뮤지션들의 영화를 다룬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뮤지션들에 대한 뭐 동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시대의 문화를 장악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리고 아마 이런 엘튼 존이나 뭐 메탈리카나 휘트니 휴스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음악들을 다 접해왔지만 사실은 이제 영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거든요.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극적으로다가 스토리화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과 스토리가 섞여지면서 대중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로켓맨이나 좀 메탈리카도 제가 엄청난 팬인데 예. 두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습니다. 예, 저도 네. 참 궁금하네요. 나오면 꼭 한번 찾아가서 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 4분기부터 광역지자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올해 3분기 청년 실업률은 8.8%로 전국 평균 9.4%, 7대 도시 평균 10%보다 낮았습니다. 고용률 역시 올해 3분기 48.5%로 4분기 연속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중소제조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만족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전통시장이나 쪽방지역 도로에 지하 매설식 시민 자율 소방함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은 노후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주변이 협소해서 5개 옥내 소화전함을 시장 곳곳에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아래 매설식 시민 자율 소방함을 설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매설식 시민 자율 소방함을 쪽방촌, 전통시장 등 총 10곳에 시범 설치했다면서 앞으로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등을 분석해서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할인 행사 시즌인 연말 해외 직구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프랑스 명품 구두 로저 비비에를 판매하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 로저비 2018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에는 판매가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위안화로 결제됐으며 사이트상에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메일로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 11일 광군제를 시작으로 23일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해외 직구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기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소셜미디어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효과 등을 평가해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주는 상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SNS 매체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서 12월 한 달간 강남과 홍대 등지에서 올빼미 버스 4개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9개 노선에서 72대 운행 중이던 올빼미 버스는 다음 달 한시적으로 13개 노선 92대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연말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택시 승차 거부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서 내년 3월부터 1,000원 택시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버스가 마을에 진입할 수 없거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8개 마을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에서 면 소재지 사이를 1,0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1,000원 택시 운행 손실은 파주시에서 모두 보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들이 선택한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15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추천인단이 투표로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서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동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는 내년 초 4개의 구별로 1개씩 동장 주민추천제 대상 동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공무원을 하반기 인사에서 동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 우산 도산동 주민들이 이 제도에 따라서 직접 투표로 동장을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수도권 화재 현장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3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의 다양한 삶의 현장들 또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성숙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또 지구온난화로 우리 밥상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미래의 먹거리인 채소를 재발견하는 서울 글로벌 식문화 축제 현장 같습니다. 네. 그 현장 함께 가시죠. 만약에 양을 부족하시면 밖에서 시식대 더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시고 뒷 정리 마무리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밖에서 더 시식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시식 얘기도 나오고요. 뭔가 알려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행사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행사는 서울시 주최로 열린 서울 글로벌 식문화 축제인데요. 상명대학교와 또 협력단인 다누리맘 한식진흥원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예. 한국 토종채소부터 글로벌 채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됐는데요. 본 행사를 주관한 다누리맘 대표 우희현 씨를 만나보시죠. 이번 행사는 이제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와 우리와 환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한번 우리가 같이 시민들과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이제 다문화 여성분들이 지금 그 쿠킹 클래스에서 리더로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뭐 토종 채소라든지 세계적인 식문화를 이어주는 향신 채소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전시존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참여하신 청년 농부들의 그런 상품들이라고 하죠. 들을 착안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주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나라의 식재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행사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세계 요리 클래스인데요. 예.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요리 선생님이 돼서 현지 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네. 기존에 해외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는 많잖아요. 네. 현지에서 온 강사에게 직접 한국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새로운 허브의 식재료 이용한 생생한 현지 식문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트남 현지 음식을 선보인 선생님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티검 로안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베트남 쿠킹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만가닥 버섯으로 주인공으로 남쪽에 그 빠늑이라는 요리 있어요. 즉석에 만든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각종 채소, 볶음 채소에 올려서 그다음에 느맘 소스 같이 비벼서 먹는 음식이에요. 비빔국수? 약간 얇게 자르면은 비빔국수 같은 그런 음식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각보다는 잘 따라해 주시고 저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 사실 전문가들이 요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실제 진짜 베트남 가정집에서 해먹는 그런 평범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쿠킹 클래스에 참가한 시민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 분들도 해외를 가야만 맛볼 수 있는 현지 음식인데요. 네. 베트남 출신 선생님에게 직접 현지 가정식을 배운다는 자체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간접 여행을 떠난 기분이라고 할까요? 우리 참여한 시민들도 직접 만나보시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같이 만든 음식이요. 한국 음식하고 베트남 음식하고 각각 2가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 줄 잘 몰랐었는데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저도 와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평소에 월남쌈만 주로 먹었었는데 월남쌈 재료와 같은 라이스 페이퍼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베트남식 비빔국수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고 막 한국 음식이랑은 좀 다르고요. 요새 원래 제가 야채 별로 안 좋아했다가 요새 들어서 이상하게 야채가 좋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인터넷으로만 찾을 수 없었던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열대 채소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알게 돼서 신기했어요. 자기 나라 음식을 알려주니까 더 뭔가 믿음도 가고. 근데 여기 있는 채소는 제가 잘 몰랐던 채소가 많아서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면서 그걸 앞으로 많이 먹게 될 거라고 돼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음식을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입맛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입맛에도 많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미래 먹거리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채소를 예로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가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작물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이 잘 맞아서 잘 적응을 해서 토종 채소라고 이제는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요즘 여름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예. 그래서 아열대 채소, 미래 채소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차로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세계 다양한 채소를 한자리에 만져도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동남아 채소인 공심채가 있어요. 어허.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모닝 글로리 볶음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예. 아삭아삭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라고 해요. 예. 또 오크라라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이 원산지인데요. 여자 손가락 모양과 비슷해서 레이디 핑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허. 마치 그 고추, 우리나라 고추랑 비슷한데요. 많이 맵지도 않고 전분이 많아서 먹을 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재미있는 채소입니다. 그렇군요. 공심채 보니까 무순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야들야들하게 생겼고 미나리 같이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냥 만들어놨을 때는 뭔지 모르고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청년 농부가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농작물 만나봤습니까? 네, 청년 농부가 직접 키우고 재배한 농산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농촌의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직 농촌에서 청년 농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명 중 한두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구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 소종효 씨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여기 청년농부로서 참가를 했고요. 저희가 농장에서 직접 기른 배추, 못난이 배추를 들고 왔습니다. 청년들은 농장에 와서 인턴이나 실습 형식으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농부들은 와가지고 이게 채소가 뭐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채소가 좋은 채소다. 농작업적으로 보면 이제 꼬불에 앉아서 잡초 베는 게 가장 힘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어른분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데 저는 오래 한 게 아니고 이 작물에 대해서 오래 길러보지도 않아서 작물의 상황이나 이런 걸 잘 놓치기 일상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경작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람될 때는 제가 기른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사서 먹었어요. 근데 맛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실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내가 기른 게 맛있게 드시는구나. 그리고 맛있다고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참 뭔가 뜻깊고 보람되더라고요. 네, 청년 농부 저종효 씨의 얘기 들어봤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채소 뭐가 있었습니까? 네, 채소 중에 상품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못난이 아주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 채소들이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예. 도시에서는 그냥 버려지면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농촌에서는 못난이 채소를 다시 거름으로 활용해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예. 또 모양은 다소 고르지 않지만 영양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우리 못난이 채소들 직거래 장터에서 선보였는데요. 채소를 구입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그냥 좀 저렴하기도 하고 못나다고 해가지고 맛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요리를 하면은 또 새롭게도 탄생할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 청년 농부들이 파시는 거라 생각을 해서 좋은 취지라 생각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배추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2단에 해가지고 좀 1,000원에 팔고 계시거든요. 너무 싸게 팔고 계셔서 부집고 가방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채소 많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또 요리도 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또 열리면은 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식문화축제 나성숙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바로 이어갑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죠.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목요일 15일에 이제 수능이 무사히 끝났는데요. 인천시가 시험이 끝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고요? 네, 청소년 유효업소 출입과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 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달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식품 적격업소에 대해서 민간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예.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와 군구, 경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1개반 4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조리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 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 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단속도 단속대로 또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학생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그런 행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을 반값으로 할인해준다는 소식이 여기에서 눈이 띄었어요.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힘든 학업과의 입시 스트레스를 견뎌낸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의 할인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일까지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을 같이 챙겨오는 수험생들은 인디음악과 무용, 낭동극 등 다양한 공연을 50% 할인받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 예매를 통해 수험생 할인을 받아 예매한 뒤 공연 당일에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수험표, 수시 합격증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건강 또 되찾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인천 삼성월드체육관에서 인천 미래 인재 양성 마인드업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체육 문화활동, 연예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예. 또한 최근 너나들이 캠핑장을 연 인천대공원은 수능시험 수험표를 지참한 가족에게 오는 12월 13일까지 주중에 캠핑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30일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시티투어 통합권 요금이 40% 할인되고요. 12월 1일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전남과의 축구 경기도 수험생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 수험생이 부럽다는 생각이 유일하게 드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지난해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유유기지가 인천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제 첫 돌을 맞았어요. 유유기지에 대한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미추홀구 제물포 스마트타운 15층에 문을 연 유유기지에는 지난 1년간 약 1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 청년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하루 평균 30명이던 방문자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서 하루에 50명 이상이 유유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간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창업, 공모전, 스타디, 동아리 활동 공간부터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지, 청년들의 개인 작품 전시, 여러 기관의 면접 장소로 1,700건 넘게 대여가 이루어졌고요. 유유기지에서 모임을 꾸려서 33명의 청년이 대기업, 공사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고 7팀은 창업을 앞두고 있으며 드론 항공 촬영, 친환경 건축, 캠페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모전 참여와 수상도 13건에 이릅니다. 예. 그 시설하고요. 프로그램 내용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유유기지 시설은 소규모로 팀 회의를 할 수 있는 작당기지,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의기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회의 등 모임을 할 수 있는 유유홀, 따뜻한 마룻바닥에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충전기지 등 다양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커피와 여러 분야의 동영상 강의, 1,000여 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고요. 노트북과 태블릿 PC, 헤드폰은 물론 복사기와 프린터, 스캐너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 교류 등 10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인 인조이 사업을 통해서 상하반기 50개 팀에게 팀별로 50만 원을 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킹 대회를 열어 유쾌한 활동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청년들만의 장을 열고 있고요. 네. 청년 릴레이 교육으로 청년이 강연자가 돼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 수 있도록 강의 수당과 재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유기지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자, 그리고 어제는 인천 벤처 창업 한마당이 열렸어요. 이때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11월 22일 바로 어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구직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벤처 창업 한마당이 성황리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한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인데요. 창업지원기관과 입주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적 참여도를 높이고 인천 지역 창업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우선 신포시장, 청년몰 등 4개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 2곳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를 북돋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어서 열린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는 선배 창업자들과 함께 창업, 글로벌 투자 유치라는 3가지 공통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예비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앞서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인천시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 4분기부터 광역지자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창업을 바라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개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모집해 1년 단위로 사업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전까지는 경기도 안산,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인천에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11월 15일에 문을 열었고요. 인천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송도 미추홀타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 학교에 입주한 청년 창업자 수는 모두 35명으로 이들은 미추홀타워에서 사무실에 입주해서 사업화를 위한 집중적 코칭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오늘 청년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러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또 참여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나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대표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단 기술 경력 보유자의 경우는 만 49세까지도 가능하고 예. 신청은 인터넷 창업넷으로 검색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매년 4월 또는 5월경에 입교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입교한 대상자는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70% 이하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간, 교육, 코칭, 시제품 제작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졸업 후에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오늘 다양한 인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네, 11월 2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